플로리다 전문가 라니마우스입니다. 오늘은 플로리다의 바뀐 법안들, 최근 계획되고 있는 부동산 세금 개혁 소식과 함께 이로 인해 주거 환경이나 관광 사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론 드산티스 주지사의 새로운 제안과 그에 따른 정치적 영향, 그리고 최근 개장한 에픽 유니버스 테마파크 소식까지 플로리다 소식을 팩트에 기반한 정보 제공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요. 더불어 오랜만에 회사 마케팅 일도 해보려고 합니다. 작년부터 최근까지 통과된 법안이 많아요. 그래서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2025년 5월 6일 날 발표된 법안이 있는데요. SB 700 법안이 있습니다. 수돗물에 불소 첨가를 금지하는 법안이고요. 시행일은 7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플로리다 전역의 수돗물에 불소, 플로라이드를 첨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인데, 이 배경은 불소를 뭔가 강제적 약물 투여로 간주해서 개인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거죠. 라다포 보건국장의 보충 설명이 나옵니다. 새로운 과학적 근거가 나타나면 그에 따라 정책도 바뀌어야 한다. 최근 연구를 근거로 불소가 아동인지 발달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개인이 불소 치약을 사서 쓰는 것은 괜찮은데 이게 수도에 넣어서 다 쓰게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인데, 제가 아직 여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전부터 불소를 써라 말아라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불소가 든 치약도 쓰고 불소가 들지 않은 치약을 섞어서 사용합니다. 어쨌든 플로리다 수돗물에 7월 1일부터 불소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두 번째, SB 56이라는 법안이 있습니다. 기상조작 방지법 이런 건데요. 시행일은 2025년 10월 1일입니다. 왜 캠트레일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대기 중에 화학물질 분사하면서 비행기가 다니는 거, 이게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캠트레일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찝찝하다 하면 이제 플로리다 하늘에는 캠트레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위반 시 최대 10만 불 벌금과 3급 중범죄가 적용된다고 하고요. 드산티스 주지사가 플로리다가 기후 조작 실험의 시험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날씨 조작 실험으로 인한 교통 혼란이나 환경 위험 등을 방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통과된 법안도 하나 소개해 드릴까요? HB 1365 법안입니다. 노숙자의 공공행위 금지법인데요. 2024년부터 시행되고 있고, 거리, 공원, 교차로에서 노숙이나 구걸이 금지되어 있어요. 위반 시 경찰이 강제 퇴거 또는 체포가 가능합니다. 그분들은 어디로 가느냐? 쉼터나 재활용 시설로 유도하고, 이런 곳에서는 또 약물 사용이나 공공위생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잖아요. 이 홈리스 단속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실제로 목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거리에서 이렇게 경찰차가 노숙하는 분들을 퇴거시키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아직 실행되지는 않았는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드산티스의 부동산세 개혁 제안인데요. 2026년 선거가 있잖아요. 이때 주민투표를 통해서 헌법을 개정해서 지방세 성격의 이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를 영구적으로 폐지하려고 하는 법안입니다. 현재 법안으로 구체화되어 있고요. 집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플로리다 홈스테이드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아예 그러니까 주택세, 재산세를 없애겠다는 거예요. 단기 구제 조치도 있습니다. 1000불을 리베이트를 준다고 하는데요. 2025년 말에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주정부가 부과하는 교육 목적의 재산세 일부를 환급해서 1000불씩 준다고 합니다. 받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네요. 주택 소유자의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를 안 받으면 세금이 모자라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세일즈 텍스, 판매세를 올려서 충당한다는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내년 2026년 11월에 투표에 상정이 되면 주민 투표 상정 가능성은 높다고 해요. 유권자 유형별로 보면 은퇴자들은 세금 감면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기 때문에 찬성을 하고 있고, 중산층 주택 소유자들도
세금 부담 완화로 찬성을 하고, 그러나 공공종사자나 무주택자들은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주민투표에 상정될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통과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플로리다의 주택 소유 현황도 알아볼까요? 전체 주택 소유율이 2024년 기준 68.4%라고 합니다. 자가 거주율 오너 아큐파이드 하우징이 2023년 기준으로 67.3%예요. 플로리다는 비거주자 소유주택 비율이 높은 주 중에 하나입니다. 휴가용으로 또는 겨울에만 와서 살으려고 투자 목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플로리다에서 주택을 소유하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의 비율이 66% 정도로 보고 있어요. 플로리다의 세금 시스템도 한번 살펴볼까요? 인컴 텍스가 없죠. 플로리다는 개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급여, 연금, 401k, IRA, 사회보장연금에 대해서 주 차원의 세금이 없습니다. 프로퍼티 텍스 재산세인데요. 이 프로퍼티 텍스는 카운티별로 부과되고 주택 감정가의 평균 0.79% 수준입니다. 홈스테드 이그젬션, 면세를 통해서 5만 불까지 감면받을 수 있고 65세 이상이거나 핸디캡이거나 또 은퇴 군인들은 추가 혜택이 있습니다. 판매세 세일즈 텍스는 평균 6에서 7%, 카운티에 따라서 2.5%의 추가세가 있는 곳이 있고요. 식료품과 처방약은 면세 대상입니다.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 법인세가 있죠. 5.5%로 전국 평균 수준입니다. 미국에서 소득세가 없는 주들이 플로리다 외에 어디가 있을까요? 텍사스, 테네시, 알래스카, 네바다, 사우스다코타, 워싱턴, 와이오밍, 뉴햄프셔가 소득세 대신 판매세, 재산세, 관광세 등을 통해서 재정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플로리다, 텍사스, 캘리포니아의 세금을 비교해 볼까요? 소득세 플로리다는 없고 텍사스 없고 캘리포니아는 최고 13.3%라고 하고요. 세일즈 텍스 판매세도 플로리다 평균 7%, 텍사스 평균 8.2%, 캘리포니아 평균 8.68%, 재산세 플로리다는 평균 0.79%, 텍사스는 평균 1.68%, 캘리포니아는 평균 0.76%라고 합니다. 법인세는 플로리다 5.5%, 캘리포니아는 최고 8.84%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은퇴자들에게 플로리다가 매력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플로리다 우리 회사 매직타운 리얼티 제가 마케팅 홍보를 도와주고 있는데요. 회사 일을 왜 이렇게 열심히 안 하냐? 그러니까 작년, 올해 회사가 나름 바빴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바이오 마켓으로 가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손님들, 그러니까 우리 회사의 집을 사서 다시 그 집을 판 분들이 상반기에 집값 떨어지기 전에 집을 많이 파신 거예요. 그런 일들로 회사가 바빠서 따로 마케팅을 하지 않았으나 지금 여러 법안이 바뀌고 또 은퇴를 생각할 때 이 플로리다를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회사 홍보와 더불어 이 플로리다가 은퇴자에게 매력적인 이유를 설명을 드리자면 동양 사람이 너무 없고 너무 보수적이라서 살기가 어렵지 않느냐. 플로리다도 플로리다 나름이죠. 그러니까 지역을 선택할 때 선거 지도를 보시면 돼요. 어떤 카운티별로 선거 결과가 민주당 파란색이 우세했던 곳이 디버시티 레이시 높은 지역입니다. 부동산 관점에서 해석하면 그러니까 올랜도로 보면 오렌지 카운티가 있고요. 다양성이 높고 관광산업이 발달했고 다양한 문화와 커뮤니티가 공존하고 평균 가계소득도 높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곳이고요. 세미널 카운티 역시 올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평균 가계소득 높고 교육 수준 높고 범죄율이 낮아서 요즘에 바이오 마켓이라고 하고 매물이 많이 남아있는 시장에서도 방어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족 단위 이주하는 분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안정성과 성장 가능성이 있어요. 템파의 힐스버러 카운티 다양성이 높고 역시 평균 가계소득이 미국 평균과 유사하거나 더 높고 대도시 템파에 위치해 있어서 다양한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고
부동산 투자와 이주에 적합한 지역으로 우리 회사 매직타운 리얼티의 많은 손님들이 거의 이 세 군데에 집중해서 주택을 구입하신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세가 없고 연금,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과세가 없는 세금 혜택이 있고요. 생활비로 볼 때 재산세와 셀즈택스도 비교적으로 낮고 물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젊은 친구들에게는 모르겠지만 따뜻한 기후도 이게 나이 든 은퇴자들에게는 매력적이고요. 병원이 좋습니다. 굉장히 병원이 많고 새로 지어진 병원도 많고 안정적인 병원 시스템이 있고 고령화된 은퇴자들을 관리해온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은퇴자, 고소득자, 원격 근무자들에게 인기 있는 이주지로 꼽힙니다. 최근 오픈한 에픽 유니버셜 테마파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까요? 그러니까 디즈니와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10분에서 20분 거리라고 할까요? 이 유니버셜 에픽 유니버스는 원래 기존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트래픽이 굉장히 심한 지역이라 그러니까 거리로 보면 한 10분? 그런 거리예요. 뭐랄까 일반 그냥 길에 지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기는 거기에 그런 큰 땅이 있었지 모르게 완전히 밀고 굉장히 고급 호텔과 테마파크가 들어와서 접근성이 좋습니다. 들어갔다 나오기가 너무 좋고 에픽 유니버스가 열면서 그 근처에 호텔들이 굉장히 많이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올랜도가 굉장히 시골이냐,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가 중소도시보다 작은 도시처럼 느껴졌지만 요즘 규모는 샌디에고와 맞먹는 규모라고 합니다. 호텔들도 많고 문화시설 많고 테마파크 많고 멀리 가는 게 아니라 도심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공존하면서 비교적 낮은 생활비와 주택 가격이면서 세계적인 관광 명소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점점 멀리 비행기를 타고 막 다니면서 여행하기 힘든 은퇴자들에게 매력적인 장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산티스가 임기 끝나기 전에 지금 법안을 많이 통과시키려고 해서 그런지 지금 또 통과된 법이 있습니다. 주택 소유자들과 상관 있는 법안이 있습니다. 스쿼링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주인의 허락 없이 비어있는 건물이나 집에 불법으로 들어가서 거주하는 행위인데 이 사람들이 임대 계약도 없고 소유권도 없지만 빈집에 들어가서 그 공간의 점유권을 주장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법안 SB 322는 상업용 부동산에서의 스쿼링을 금지하고 불법 점유자를 빠르게 퇴거시킬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전에는 민사법원을 통해서 정식 퇴거 절차, 이빅션을 진행해야 되니까 이게 막 오래 걸리고 하면 사람들을 내보낼 수가 없었는데 이 법이 통과됨으로써 소유자가 법률 서류를 작성하면 그 셰리프가 와서 불법 점유자를 법원 판결 없이 즉시 퇴거시킬 수 있는 법률입니다. 다만 SB 322는 주택이 아닌 상업용 부동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주택에 사는 불법 점유자를 쫓아내려면 여전히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요. 그러나 2024년 초 HB 621이라는 새로운 법안이 통과되어 주택의 불법 점유자도 빠르게 퇴거시킬 수 있도록 일부 규정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들이 왜 필요하게 됐냐면 플로리다의 스쿼러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플로리다는 세컨홈 사놓으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에 3-4달만 사는 분들, 위조된 임대 계약서를 보여주거나 문을 바꿔 잠그는 수법으로 공백을 악용할 수가 있는데 건물주들이 퇴거시키기 위해서는 수개월 동안 법정 다툼을 해야 되니까 법이 개정돼서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 집행기관이 즉각 개입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또 SB 606 법안도 간단히 살펴보면 그러니까 호텔이나 모텔에 장기 체류하면서 돈을 안 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호텔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데 호텔이나 이런 곳에 한 달씩 이렇게 장기 체류하는 분들이 체크아웃 시간이 지나도 돈을 지불하지 않고 머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역시 경찰이 즉시 퇴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SB 606입니다.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안정적인 은퇴자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 플로리다가 낙태금지법에는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이게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더 유입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그 팬데믹 이후에 막 치솟았던 집값들이 안정되고 있으면서
어느 지역으로 은퇴할까 생각하는 분들에게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플로리다 은퇴, 올랜도 템파 지역 주택 구입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매직타운 리얼티 이용하시고 안전 이사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은퇴 시 지금까지 살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한번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플로리다에 오래 산 저는 은퇴를 해서 좀 시원한 데 가서 살아볼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지만, 전체 플로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사는 곳 기준으로 볼 때는 이곳을 쉽게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동네에서는 일상생활을 하지만 한 30분, 1시간만 나가면 엄청난 관광지에서 즐겁게 지낼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모처럼 플로리다 소식도 전하면서 회사 일도 어느 정도 도와줬기 때문에 정리하고 에픽 유니버스나 디즈니로 편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라니마우스의 다음 긍정생활 루틴에서 만나요.